인플레 잡을 생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 신호가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목할 주식들, 분야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2월 소비자 물가가 결국 나왔는데 이미 예상을 했죠. 높을 거라는 거. 40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은 바로 공식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면 소통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물가가 왜 높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자면은 인플레는 다 푸틴 때문이다. 이 물가 높게 나온 게 푸틴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지금 물가 급등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Not true 이러면서. 그런데 바이든의 거짓말이라면서 기사가 나와 있죠. 내 탓 아니야 했지만 적어도 자료상으로는 바이든 임기 이후부터 물가가 급등한 거는 팩트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바이든의 거짓말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게 일종의 밈입니다. 짤. 인플레 물가 급등 다 푸틴 탓이다. 러시아 탓이다. 푸틴이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못했으면은 요거 푸틴 탓이에요 라고 하는 게 유행 사진이래요. 요즘 미국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새로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바이든의 의도가 먹히고 있나 봐요. 미국인의 71%가 지금 기름 가격 이렇게 더 올라도 러시아 석유 금지 제재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탓하는 걸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오죽하면은 응답자의 79%가 와 군사 대응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매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푸틴 정신이 불안정하다라는 비중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여론을 알 수 있는 느낌이죠. 지난주에는 푸틴이 정신 불안정하다라는 답변이 절반 미만이었는데 에이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 주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이상한 사람 같아, 뭐 히틀러 같아라는 표현도 나오고 푸틴 정신 불안정하다가 이제 과반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지시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견인데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이런 게 다 푸틴 탓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에도 또 2,000조 원을 찍어냈습니다. 1.5조 달러 연방 지출 법안이 통과됐어요. 여기 국회의원이 역대급 부양책이라고 말했죠. 명분은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도와줄 거다.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니까 빨리 돈 찍어내서 도와줘야 된다. 국방 예산 2배 늘렸습니다. 이건 명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아시죠? 돈 찍어낸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 물가 급등입니다. 이게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이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 화폐 가치다 연동되는 거니까 이게 인플레를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푸틴도 지금 빨리 끝낼 의사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말에도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 강화했지 지금 딱히 서로 협상하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본격적으로 관세 폭탄,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같아졌습니다. 결국은 2018년처럼 가는 건데요. 이제 러시아한테 관세 폭탄 매기는 거죠. 모든 수입 물품 다 관세 매기겠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한테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보드카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다 푸틴 탓이고 이제 러시아도 그래 그럼 한번 맞불 놔보자 이러면서 끝장을 보자 이러면서 200종, 500종까지 늘렸다고 하던데요.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이제 맞불 작전에 가고 있고요. 러시아가 가진 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원자재부터 뭐 식량 이런 거 모든 거 다 제한하겠다. 이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돈은 누구보다 냄새를 잘 맡죠. 제가 정리하는 속도보다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원자재 관련 ETF라든지 에너지 급등하고 있고요. 올해 수익률입니다.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더 오르고 있고 금이나 원자재 관련주, 비료나 농기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곡물 가격 같은 것도 급등. 그런 원자재 급등하면 원자재를 나르는 철도 이런 것까지 이제 꿈틀대고 방산주, 방위산업, 전쟁, 무기하는 관련주들 올해 수익률이 다 플러스입니다. 거의 다. 지금 성장주는 다 돈이 빠져서 여기로 들어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소목님 전쟁이 끝나면은 이거 협상하면 다 끝날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다 정상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2018년에 공교롭게도 2년마다 위기가 오고 있는데 2018년에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무역 분쟁 때 관세 서로 막 매기면서 저가 제품 공급에 난리가 났었고요. 2020년에는 전 세계 공급망, 반도체부터 우리 소비하는 물품 전반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있었고 2022년 지금은 지정학, 식량, 에너지까지 갈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에너지도 각각 합시다. 그냥 이제 수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서로 갈라섭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아예 이번 주도 발표해가지고 에너지 이제 러시아한테 안 받을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식량, 국방비, 신냉전 이제 이런 테마가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협상하고 악수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러시아한테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발표했죠.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침공 이걸 떠나가지고 2030년까지는 러시아 거를 단계적으로 제로까지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협상해주면 나는 이거 취소할 게가 아니고 이제 못 해먹겠다, 너네랑 끝이다, 이런 단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발표했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는 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봤더니 당연히 수혜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런 갈등에서 지금 뒤에서 돈 버는 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에너지 수출이 엄청 늘고 있고, 미국이나 중동 등 천연가스 수입처 다변화, 이제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요쪽 확대하겠다, 규제 풀어주겠다, 지금 이제 급하다. 그래서 요쪽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니까요. 1년짜리가 아니고 10년 보고 달려가는 거니까요. 2030년까지. 실제로 이번 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회사들 최대 승자로 부상 중. 결국 전쟁하면서 뒤에서 지금 엑손모빌, 쉐브론부터 가스 회사들 하루에 유가 오르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 유럽향 수출 최대치 기록하고 있답니다. 미국 회사들 돈 엄청 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도 이미 올해 수익률 보시면은 셰일가스 대장주는 올해 100%, 올해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야, 무슨 혁신 유망주도 아닌데요, 이렇게 오릅니다. 경기 민감주도 성장주 저리 갈아갔습니다. 고점에 바짝 붙어 있고요. 에너지 유가도 이제 40%. 그래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따라타면 또 단기 물릴 수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 투자 잘못하시면은 진짜 10년 물려 있어야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경기 민감주 제가 예전에 고점 사이클 한번 물렸다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안 들어가는데요. 알고 있자는 겁니다. 투자 안 하실 분들은 지금은 인플레 사이클이 도는구나, 성장주 사이클 다음으로 이제 또 요게 도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급하게 따라탔다가 물리면은 손실 만만치 않습니다. 변동성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에너지 주식들 일부 편입하실 분들은 좀 봐두셨다가 조정에 담으시면 좋겠다. 에너지 ETF도 괜찮고요. 저는 ETF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는 분야는 ETF, 잘 아는 분야는 개별 주식,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사실 에너지 주식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지금 태양광이 덜 올랐습니다. 태양광은 1년 횡보하고 있거든요. 아직 급등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요거는 원전 관련주, 우라늄 이런 거, 결국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테슬라는 사실 친환경 수혜주잖아요. 고유가 수혜주인데 사실 성장주에 속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이슈 아니더라도 테슬라의 독립적인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렇게 지금 친환경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 쪽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자립 부분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2030년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나왔던 게 진짜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식량 공급 대란. 이래서 이번 주에 세계 최대 비료 기업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식량 위기가 올까 말까가 아니고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안 되고 얼마나 위기가 클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정도로 이미 뭐 러시아가 비료 수출 전면 중단했는데, 지금 세계 인구 절반이 이 비료를 키운 농작물에서 식량을 얻는데 당장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천연가스 가격 오르면서 비료 만드는데 또 천연가스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서방 제재에 대응한다고 비료 수출 아예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컨테이너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당장 이거 밀가루 이런 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비료 대란. 하필 또 러시아가 비료 수출 2위 강국이어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비료가 있어야 또 브라질에다가 수출해서 브라질이 또 농산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뿌릴 텐데 파급 효과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러시아로 들어오는 선박은 없다. 지금 러시아 다 수출 통제하고 비료값 폭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막 비료 테마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대표하는 비료 기업들이 실제로 있어요. 모자이크 이런 기업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투자하기는 너무 급등해서 제가 추천은 아닙니다. 정리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해놨다가 투자하는 걸로 나중에.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 주식 투자했다가 크게 물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 식량난이라는 말은 이번에만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원래 빌 게이츠가 나와가지고 예전에도 식량 대란이 나온다 막 이러면서 빌 게이츠가 경고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 책도 읽어보면은 막 식량 대란이 온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체 육류에 투자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공부를 심취해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곡물 공룡주예요. 이런 거랑 비료주 이런 거 막 투자했는데, 이게 경기 민감주여가지고 잘못 투자하면 이 사이클 물리면은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비료 주식 이런 거 이제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조금 덜 오르고 안정적인 거 하나가 여기 디어라고 농기계, 이제 곡물 가격 막 급등하고 이러면은 농기계 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늘어나고 하는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그나마 좀 덜 오른 상황이고, 지금 비료 주식, 곡물 공용 주식 급등해가지고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 관련 ETF도 정리해놨습니다. 무입니다. 무. 외우기도 쉽죠? 한국말로 무, MO,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 디어라고 하는 1등이죠. 우크라이나 이런 데 다 이거 쓰는데 지금 1년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냉전, 방산주. 소목님 방산주 너무 급등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이게 전쟁이 끝나도 이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미국 국방 예산 또 늘려서 세계 2등부터 11등 총합보다 많고요. 유럽연합도 이번 참에 국방비 대폭 증액,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을 기점으로 모두 국방의 기본으로 돌아간다, 동의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대놓고 이제 여론이 형성된 거죠. 옛날에는 국방비 늘린다 그러면은 야, 뭐 하는 거냐, 윤리적이지 않다 막 이랬는데 독일부터 해가지고 다 돌아선 거죠. 이제 각자 나라는 각자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유럽, 미국, 일본, 중국도 이번에 3월 초에 경제 성장률 낮췄는데 국방비 늘렸습니다. 제가 보면서 미국이 늘리면 중국도 따라가야죠.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해서 이제 신냉전 시대 진짜 본격화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미쳐 돌아가고 있다. 뭐가 미쳐 돌아가고 있냐면은 이 스웨덴 최대 은행이 원래 ESG 아시죠? ESG 여러분들 작년에 유행했던 거 ESG가 쉽게 말하면 술, 담배, 도박 이렇게 사람들한테 윤리적으로 피해주는 거, 특히 살인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방산기업들에 투자 안 하는 보통 룰이 ESG의 기본인데 스웨덴 최대 은행이 이번 주에 규정까지 고쳤습니다. 방산기업 투자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방산이 꼭 나쁜 건가? ESG에 꼭 안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지키는데 방산이 필요한 거 아니야? 말이 교묘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4월 1일부터 방산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하니까 머스크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난하냐 이러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않은 분야에 지금 투자한다. 1년 만에 말 바꾸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한다, 이제 방산 안 한다 이러더니 이제 다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키드 마틴 이게 전쟁 침공 때문에 일적 급등도 있는데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미국 방산주들은 국방 예산하고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장세가 가파라졌고 또 주목받았으니까 또 3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조정 받을 때 혹시 배당 주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유입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미국이 존재하는 한 망하기 힘든 방산 회사니까. 또 윤리적으로 이런 거 투자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무기 만드는 회사는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진짜 개인적인 신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지만 진짜 2년마다 이렇게 위기가 오는데 전쟁이나 갈등이 끝나도 안 바뀌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정리해 놓은 3가지 분야가. 그래서 일부 분산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중에서 친환경도 좋고 국방비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쪽에 한번 공부 겸 같이 분산 해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관련 주들은 아예 싹 정리해왔습니다. ETF까지 고점 대비 하락률도 정리해왔고, 보여드리기 참 힘들지만 우량주들은 우량주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박살 나 있습니다. 아 참, 올해 수익률이 이렇고요. 세상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아 처참해요 진짜. 제가 보면서 이거 와 잘못 만들었나 싶어서 제가 몇 번 확인했거든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성장주나 작년까지 좋았던 주식들 지금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시 분위기가 살아나고 저쪽 인플레 관련주에서 좀 돈이 빠져나와야 일로 오는 건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 성장주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투자해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성장주 소외 기간에도 견디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인플레 해지 이런 것들은 일부 넣어놓을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배당주로서 편입시켜도 돼요. 인플레 해지의 배당주 아까 로키드 마틴이나 엑소모빌이나 이런 것들 대신 떨어질 때 급등했을 땐 진짜 물립니다. 진짜 잘못하시면은 아시죠? 잘 아는 주식 한두 개 정도나 일부 ETF를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소외 기간 견딜 수 있으면 안 사셔도 돼요. 성장주 계속 모으면 되죠. 뭐 사실 그런 거나 말거나 맞죠.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만은 조금 소외될 수 있다 생각되고, 돌아오는 주 중요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구독자분들 아시죠? 3월 요 중순까지만 기다렸는데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3월 14일부터 썸머타임에서 미국 증시 1시간씩 땡겨서 시작하고, 한국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한국 시간 기준 17일 새벽 4시. 저는 이제 이게 몇 % 금리 인상이냐 이걸 떠나서 불확실성 소멸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 좀 제대로 해주고 숨통 좀 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내리 하락했으면 좀 반등도 좀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되고, 또 3월 18일 금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해서 돌아오는 주 변동은 또 심할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힘이 너무 없죠. 이거 끝나고 돈이 다시 좀 성장주나 골고루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반등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